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증인석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의 아내와 그녀의 불륜 상대, 그리고 배신한 친구까지 법정에 앉은 모든 피고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본명은 김태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20대에 국제건축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증거가 증명하듯 당신들이 저를 속이는 동안 저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왔습니다. 그 순간 법정은 폭발했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셨죠.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건물을 그리는 게 재미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제게 재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태수야, 너 서울대 건축학과 한번 도전해 볼래? 선생님, 저희 집이 어디 그런 형편이. 걱정 마라. 장학금 제도가 있어. 내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해. 그렇게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학 생활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면서도 설계에 빠져 지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 작품을 보고 놀라워하셨죠. 김태수, 자네 정말 특별한 감각이 있어. 이번 국제공모전에 한번 내볼까? 24살 때였습니다. 제가 설계한 복합문화공간이 국제건축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일본, 중국, 유럽의 쟁쟁한 건축가들을 제치고 말이죠. 그때 제 이름이 신문에 났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어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던 날 여러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연봉도 엄청났죠.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태수야.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사업을 잘못해서 빚을 많이 졌어. 얼마나요? 2억이 좀 넘는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억이면 제가 대기업에 취직해도 10년은 꼬박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형님은? 형은 이미 결혼해서 애가 둘이었습니다. 형수님도 몸이 안 좋았죠. 형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렇게 저는 대기업 취직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건설 현장에 들어갔어요. 현장 감독으로 시작했죠. 힘들었지만 돈은 꽤 됐습니다. 위험수당까지 받으면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었어요.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설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그렇게 7년을 일했습니다. 아버지 빚을 다 갚았을 때 저는 31살이었어요.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건축 공모전에서 받은 상도 까마득한 옛날 일 같았죠. 그래도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간암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수술비와 항암 치료까지 합치면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또다시 돈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더 위험한 고층 빌딩 현장을 선택했습니다. 위험수당이 2배였거든요.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35이 됐을 때 저는 그냥 현장 감독으로 사는 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철근이 떨어지는데 신입 직원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저는 뛰어들어 그를 밀쳤죠. 대신 제 왼쪽 다리가 크게 다쳤어요. 골절상이 심합니다. 재활 치료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 보상금을 줬어요. 8천만 원이었죠. 제가 구한 그 직원의 아버지가 건설사 임원이었거든요. 퇴원하고 다시 현장에 나갔는데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아팠어요. 그래서 현장 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죠. 관리직이니까 덜 힘들었습니다. 38살 때 선을 봤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여자였습니다. 박미숙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35살이었죠. 오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화려한 거 안 좋아해요. 첫 만남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소박하고 착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그녀가 좋았습니다. 6개월 뒤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신혼집은 강서구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였죠. 전세로 얻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어요. 아내는 회사를 다니다가 임신하면서 그만뒀습니다. 딸을 낳았죠. 이름은 지연이라고 지었어요. 여보, 이 아파트 좀 좁지 않아? 애도 크는데. 결혼 3년 차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지금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오빠 회사에서 대출 지원 같은 거 없어? 알아볼게.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4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대출금이 1억 5천이었어요. 매달 원리금 상환하느라 허리가 휘었죠. 여보, 요즘 애들 학원비가 장난 아니래. 우리 지연이도 영어 학원 좀 보내야 하지 않을까? 벌써? 이제 7살인데. 요즘은 다들 이때부터 시작한대. 학원비가 한 달에 6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 피아노, 미술까지 배우니까 1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40대에 들어서면서 저는 계속 일만 했습니다. 주말에도 현장에 나갔어요. 그래야 돈을 더 벌 수 있었거든요. 아빠 오늘도 회사 가? 응, 지연아. 아빠 일 끝나면 장난감 사줄게. 딸아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45살 때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이 나왔어요. 제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김 소장님, 퇴직금이 2억이 좀 안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년을 일한 회사를 그렇게 나왔습니다. 막막했어요. 나이 45살에 다시 취직하기는 쉽지 않았죠. 여보, 이제 어떡할 거야?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 뭐라도 하지. 퇴직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업체였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했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일감도 제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경쟁이 심해지면서 마진이 줄어들었어요. 사장님, 요즘 단가가 너무 낮아요.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직원이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일을 받았죠. 안 하면 회사가 망하니까요. 48살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아빠, 나 미국 유학 가고 싶어. 유학? 응. 친구들 다 준비하던데. 나도 가면 안 돼? 지연아, 그게 돈이 많이 드는데.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나만 못 가? 딸아이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어요. 여보, 애 친구들 진짜 많이 간대요. 우리 지연이도 보내주면 안 될까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1년에 5천만 원 정도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알아볼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담보대출로 2억을 받았어요. 딸아이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주말도 없었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최고야. 아내가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막상 생활비가 모자라면 눈치를 줬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600만 원 나왔어요. 600? 지연이 학비도 보내야 하고 제 친구 결혼식도 있었고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50살이 됐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20대에 꿈꿨던 건축가의 삶은 어디로 간 거지?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젊은 직원 하나가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보는 거야? 아, 사장님. 요즘 인테리어 유튜브 진짜 대박이에요. 이 채널은 구독자가 100만 명이래요. 100만? 네. 현장 이야기랑 인테리어 팁 알려주는데 엄청 인기 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인테리어 관련 채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20대 때 품었던 뭔가를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가 살아났어요. 다음 날 저렴한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촬영을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 25년 차 김태수입니다. 첫 영상은 조회수 200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한 편씩 올렸죠. 사장님, 유튜브 하시면 일에 지장 있지 않아요? 괜찮아.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편집하면 돼. 한 달쯤 지나니까 조회수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댓글도 달렸습니다. 오, 이런 현장 이야기 재밌네요. 사장님 목소리가 신뢰감 있어요. 구독했습니다. 점점 재미가 붙었습니다. 6개월 뒤에는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어요. 1년 뒤에는 10만 명이 됐죠. 여보, 당신 유튜브 대박 났네? 아내도 신기해했습니다. 응. 근데 아직 수익은 별로야. 그래도 계속 해봐요. 요즘 유튜버들 돈 엄청 번다던데. 2년째 되던 해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광고 수익도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대박이다. 여보, 이제 우리 좀 살만하네.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씀씀이가 더 커졌어요. 명품 가방 하나 사도 돼요? 요즘 유튜버 부인들 다 들고 다니던데. 그래, 하나 정도는.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됐습니다. 여보, 차도 좀 바꿀까요? 이 차 산 지 10년 넘었잖아요. 차는 아직 멀쩡한데. 에이, 당신 유튜버잖아요. 이미지도 중요하지. 결국 새 차를 샀습니다. 수입차로요. 6천만 원이었어요. 54살 때 구독자가 120만 명이 됐습니다. 수익도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내가 자꾸 밤늦게 외출했습니다. 어디가? 친구들 모임 있어요. 요즘 모임이 많네. 제 친구들도 다들 나이 들어서 이제 좀 놀고 싶은가 봐요.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점점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사나흘은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죠. 어느 날 아내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왔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였어요. 제가 무심코 봤는데 이름이 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괜찮으시죠? 호기심에 대화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보통 사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지나치게 친밀했어요. 어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갈게요. 당신 생각만 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위로 스크롤을 올렸어요. 반년치 대화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사진도 있었어요. 함께 여행 간 사진들이었죠. 왜 내 폰 봐?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긴 뭐야? 보면 모르겠어? 아내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야. 20년 동안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돈만 벌라고 들들 볶고 나는 집에서 혼자 늙어가고 내가 누굴 위해서 돈을 번 건데. 그래, 고마워. 근데 난 이제 행복하고 싶어. 강사님이라는 사람은 누군데? 필라테스 강사야. 나보다 5살 어린 분이고 스포츠 마케팅 사업도 하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언제부터였어? 1년 좀 넘었어. 1년이라는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혼하자.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어차피 우리 사이는 끝났잖아. 재산은 어떻게 할 건데? 반반하면 되지. 위자료는 내가 안 받을게. 대신 딸은 내가 키울 거야. 지연이는? 애는 이미 알아. 내 편이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대학 친구였던 이정훈이었어요. 태수야, 내가 봤을 때 내가 많이 불리해. 왜? 재산 분할은 50대 50이 기본이야. 내가 번 돈이든 뭐든. 말도 안 돼. 내가 20년 동안 벌었는데. 법이 그래.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내 아내 측에서 내가 가정에 소홀했다고 맞고소하면 복잡해져. 정훈아, 너는 내 친구잖아. 도와줘. 그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일단 재산 목록부터 정리하자. 재산 목록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거 언제 모은 거지? 내가 유튜브 수익을 아내 계좌로 넣었잖아. 생활비 주려고. 맞아. 그런데 여기 7억이 있네? 2년 동안 모은 거겠지. 이상했습니다. 제가 준 돈이 7억인데 아내 씀씀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어요. 정훈아,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아내가 한 달에 적어도 1,000만 원씩은 쓴 것 같은데 2년이면 2억 4천은 써야 정상 아냐? 그러게. 한번 카드 내역 확인해봐. 카드 내역을 확인했더니 더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 차, 그런 큰 지출은 제 카드로 나갔는데 아내 카드 사용 내역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이거 혹시 정훈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 재산을 빼돌리려는 거 아닐까? 설마. 태수야, 요즘 이혼 사기 많아. 특히 유튜버들 타깃으로. 무슨 소리야? 미리 짜고 수익을 특정 계좌에 모아두게 한 다음 이혼하면서 절반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8화를 가져가는 셈이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해?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아내 통장 거래 내역, 그 남자랑의 관계 증명, 다 필요해. 저는 그날부터 탐정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내를 미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그 필라테스 강사 남자가 단순한 강사가 아니라는 걸. 그는 39살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데 알고 보니 빚이 3억 가까이 있었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에게 접근한 거구나. 더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아내가 그 남자한테 이미 1억을 빌려줬더라고요. 제 유튜브 수익으로요. 이 미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그러던 중 정훈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야, 이거 봐. 정훈이가 보여준 건 아내와 그 남자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한 건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오빠 빚만 갚으면 우리 바로 결혼할 수 있죠? 그럼 그 영감탱이 돈만 다 털어내면 되지. 이혼하면 반은 내 거니까 한 10억 정도는 건지겠어요. 10억? 그것밖에 안 돼? 유튜브 채널도 재산 분할 대상이에요. 그것까지 합치면 15억은 될 거예요. 좋아. 그럼 그걸로 내 사업 살리고 우리 잘 살자.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훈아,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 물론이지. 이거면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어. 그런데 유튜브 채널까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 될 수 있어. 결혼 중에 만든 거니까. 그럼 내가 만든 채널을 반은 내줘야 한다고? 법적으로는 그래. 근데 내 경우는 특이해서 싸워볼 만해. 어떻게? 너 서울대 나왔잖아. 건축 공모전 상도 받았고, 그게 다 개인 능력으로 이룬 거니까 유튜브 채널도 너의 고유한 능력으로 만든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 말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정훈아, 내가 예전에 받았던 상장이나 증명서, 그런 거 찾아야겠어. 왜?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겠어. 내가 유튜브로 성공한 게 운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걸. 집에 돌아와서 창고를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속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찾았어요. 서울대 졸업장, 국제 건축 공모전 상장, 그 외에도 여러 증명서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네. 서류들을 보니까 20대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다음 날 정훈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거 봐. 내가 받은 거야. 정훈이가 서류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야, 너 이런 거 있었어? 서울대 수석 졸업? 국제 건축 공모전 대상? 응. 오래됐지. 왜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야? 말해봤자 뭐해. 이미 다 옛날 일인데. 아니야. 이거 엄청난 거야. 이 정도면 너는 원래부터 천재였던 거잖아. 그런가? 당연하지. 법정에서 이거 제출하면 유튜브 성공이 내 개인 능력 덕분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 사기꾼 아니에요? 알고 보니 학력 위조래요. 전에 현장에서 사고 났을 때 책임 회피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조회수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정훈아, 이거 누가 하는 거야? 10중 8구 내 아내 쪽이야. 유튜브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 돈이 걸린 문제니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상 하나를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제 학력, 경력, 모든 걸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24살 때 국제 건축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빚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됐죠. 영상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대박! 이런 사연이 감동이에요. 응원합니다. 구독자가 오히려 늘었어요. 이틀 만에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계속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서는 날 저는 떨렸습니다. 평생 법정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십시오. 아내 쪽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 김태수는 결혼 생활 20년 동안 가정에 소홀했고 원고는 혼자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60%를 원고에게 분할해야 합니다. 60%요?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원고가 가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정훈이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는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유튜브 채널 역시 피고의 고유한 능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제 학력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수석 졸업자이며 국제건축 공모전 대상 수상자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었기에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는 원고와 무관합니다. 아내 쪽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은 결혼 중에 만든 것이고 원고도 촬영을 도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원고가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며 피고가 유튜브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것은 부부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유튜브 제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닙니다. 말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훈이가 폭탄을 던졌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그 남자의 대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이혼 전부터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피고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이 제지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내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의 출처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피고의 요청으로 합법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정훈이가 어떻게 구한 건지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합법적이라고 했으니 믿었습니다. 재판은 우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측 변론하십시오. 아내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칠 뒤 추가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인 진술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제 꿈도 건강도 시간도 다 포기했어요.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제가 벌어온 돈으로 다른 남자와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고 제 유튜브 채널을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정훈이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 유튜브에 달린 악플들의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였어요. 그중 상당수가 아내가 자주 가는 카페와 그 남자 사무실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이건 판사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외로웠어요. 남편은 일만 하고 저는 혼자. 원고인 진술 중에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은 계속됐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은 30대 70으로 원고 30, 피고 70으로 한다. 또한 원고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위자료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 이긴 겁니다. 아내는 법정을 나가면서 저를 쏘아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들었죠.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김태수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유튜버 이혼 소송 승소하셨는데요.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만든 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견디며 일했고 가족을 위해 제 꿈도 포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제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갔고요. 반응이 뜨거웠어요. 응원합니다. 멋있어요. 진짜 남자네요. 구독자가 하루 만에 20만 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그 필라테스 강사 남자였습니다. 제 아내한테 받은 1억을 돌려줘야 했거든요. 정훈아, 그 돈 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 걸어야지. 또 재판? 어쩔 수 없어. 돈이 큰데.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그 남자에 대해 더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내만 속인 게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분노가 치밀었지만 법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에도 이겼습니다. 그 남자는 1억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죠.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태수야, 돈은 못 받을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최소한 법적으로는 이긴 거니까. 사실 저는 돈보다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모든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더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긴 시간 동안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대 시절 꿈을 포기했던 일, 가족을 위해 일했던 20년, 그리고 배신당한 일까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것을 지켜냈어요.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2026년에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초대박 터질 겁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영상이 올라간 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감동이에요. 울었어요. 저도 힘내야겠어요. 구독자가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대형 건설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김태수 씨, 저희 회사에서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자문위원이요? 네. 김 씨의 경험과 지식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건도 좋았어요. 주 이틀만 출근하면 되고 연봉은 1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방송국이었습니다. 김태수 씨, 건축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실 의향 있으세요? 예능이요? 네. 시청자들이 김 씨를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태영그룹 회장 비서실의 박 비서입니다. 태영그룹이요? 회장님께서 김태수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강남에 있는 태영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60층 건물이었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도착했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이 열리고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창가에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오셨습니까? 김태수 씨.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죠. 회장님은 저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30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30년 전이요? 네.
김 씨가 국제 건축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 제가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 그때 김 씨 작품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20대 젊은이가 이런 설계를 하다니. 회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김 씨 소식이 끊겼어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의 빚 현장 일 모든 것을요.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김 씨, 저한테 와서 일하실 생각 없습니까? 예. 우리 그룹에서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김 씨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유튜브는 계속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좋죠. 우리 프로젝트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조건을 들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연봉 3억, 프로젝트 성공 시 특별 보너스, 그리고 임원 대우였어요. 생각해 보시고 답 주십시오.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30년 전 포기했던 건축가의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기회였죠.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해보자. 이번에는 내 인생이다. 다음 날 회장님께 전화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저는 태영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친환경 복합 문화 공간이었어요. 제가 20대 때 꿈꿨던 바로 그 종류의 건물이었죠.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설계도를 그리는 거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역시 내 길이었어.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설계안이 통과됐고 시공이 시작됐어요. 그 과정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건축이구나. 감동이에요. 김태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구독자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건물이 완성됐어요. 준공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방송국도 취재를 나왔죠. 김태수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0년 만에 다시 건축가가 됐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그날 저녁 준공식을 마치고 혼자 건물을 둘러봤어요. 제가 설계한 건물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20대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포기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꼭 이루어진다고. 며칠 뒤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 아내가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필라테스 강사 남자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속인 게 드러난 겁니다. 사기죄로 기소됐죠. 자업자득이네.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너 딸은 어떻게 됐어? 지연이. 연락이 없어. 사실 딸아이는 재판 내내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연락도 안 했어요.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그래,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로부터 6개월 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한 일 알게 됐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괜찮아. 이제 아빠 말이 이해돼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연아, 괜찮아. 넌 잘못 없어. 아빠 만나도 될까요? 물론이지. 딸을 만난 날 저는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린 눈물이었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 더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이제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날 이후 딸과 자주 만났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웃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어렸죠.
안녕하세요. 저 위층에 사는 강은주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팬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어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 힘 좀 있어요.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가끔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김태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다니. 그냥 운이 좋았죠.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주 씨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저도 편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은주 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은주 씨, 은주 씨가 좋습니다. 저도요. 사실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정말요? 네. 유튜브 볼 때부터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58살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행복했어요. 1년 뒤 청혼했습니다. 은주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딸도 참석했고 정훈이도 왔어요. 많은 구독자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감동이에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건축물들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여보, 이 건물 진짜 멋있다. 그러게. 나도 언젠가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할 수 있어요. 당신이라면. 돌아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였어요. 복합 쇼핑몰 겸 문화 공간이었죠.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김 씨를 상무로 승진시킬 겁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김 씨 실력이니까. 프로젝트는 2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을 유튜브에 계속 올렸어요. 구독자는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완공날 또 한 번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컸어요. 방송국도 여러 곳에서 왔죠. 김태수 씨, 이제 한국 대표 건축가가 되셨는데요?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멀죠. 앞으로의 계획은요? 계속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은주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여보, 당신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실력이죠.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 아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 필라테스 강사 남자는 7년이었죠. 끝났네.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새 출발 축하한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겨냈어.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그날 밤 유튜브에 마지막 영상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일을 정리해서 말했어요. 저는 배신당했고 무너졌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구독자 여러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2026년에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초대박 터질 겁니다. 영상이 끝나고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감동이에요. 울었어요. 저도 힘내야겠어요.
2026년 기대할게요.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딸과의 관계도 회복됐고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어요. 58살에 찾은 행복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전 아내는 감옥에 있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친환경 주거 단지예요. 제 꿈이 담긴 설계입니다. 여보, 오늘도 힘내요. 은주가 커피를 건네줍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요. 문을 나서며 하늘을 봅니다. 맑은 하늘이에요. 20대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힘들어도 견뎌내.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이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걷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